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8일 새벽 2시입니다. 초일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였던 이스라엘 군의 가자 침공 작전이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목요일에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회담에서 네타냐후 바이든 회담에서 아마 침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회담입니다. 바이든으로서도 참 내리기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 지역이거든요. 보통 분쟁 지역이 아니라 지금 총탄이 오고 가고 미사일이 오고 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기습으로 1,500명의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죽은 그 직후부터 끝까지 미국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서 있겠다고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면에 들어가면은 같을 수가 없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가자 지구로 침공해서 하마스를 요절내는 그것은 이스라엘의 권리다. 다만 가자 지구를 장기적으로 점령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그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평소에는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네타냐후 두 사람이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중동 사태 그리고 세계 정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도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행동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신속하게 이스라엘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유대인 유권자들에게 일단 지금은 점수를 좀 따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이 중동 문제를 다뤄가지고 이 방면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뉴욕타임스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토마스 L. 프리드먼이 오늘 뉴욕타임스에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왜 가자 침공과 완전히 끝장낸다는 발상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잘못된 선택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이 제목이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가자 침공과 완전히 끝장낸다는 발상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잘못된 선택인가. 이 기사를 읽어보고 저도 상당히 수긍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이 새벽에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프리드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폭격으로 시멘트 산이 되고 있는 가자로 들어가서 하마스를 끝장내려는 작전은 이란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의 장기적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끝장내려면 하마스를 섬멸한 뒤에 가자에 이스라엘 군이 장기 주둔하든지 아니면 만만한 정권을 만들어서 하마스를 대체해야 하는데 전자는 수렁에 빠지는 길이고 후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장기 주둔은 바이든도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장기 주둔하려면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230만 명의 가자 주민들을 먹여 살리면서 또한 대규모 동원 예비군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36만 명의 예비군이 동원되어 있는데 가자 지구를 통치하려면은 그 정도 예비군 동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 활동에 큰 지장을 준다는 이야기죠. 동시에 지금 하마스를 대체할 만한 세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당국, 지금 서안지구, 요르단 서안지구를 지금 형식상 다스리고 있는 이 세력은 또 인기가 없고 부패해가지고 하마스를 대체할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로 대규모 병력을 보내서 시가전을 하고 그리고 땅굴 전쟁도 하고 그런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민간인도 죽고 하면은 중동의 온건한 나라들도 아랍 사람들의 분노에 막혀가지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가 없다고 프리드먼 씨는 지적합니다. 특히 이집트,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노를 선동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서한 지구의 무장 세력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흔들 것이고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푸틴도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프리드먼은 이스라엘이 가자 침공 대신에 지금처럼 외과 수술적 방법으로 하마스 지도부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방식을 권했습니다. 한편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하마스 공격에 대한 정보 실패로 이런 위기 속의 나라를 이끌 지도력을 상실했다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사심을 버리고 국익만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상당히 긴 논평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침공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은 누가 기뻐하고 누가 안도하며 누가 기분이 상할까? 이란은 크게 당황할 것이고 헤즈볼라는 실망할 것이며 하마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실성할 것이고 푸틴도 좌절할 것이다. 푸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보내려는 무기와 포탄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소모되기를 바라고 있다. 서한지구의 이스라엘 정책민들도 화를 낼 것이다. 한편 모든 이스라엘 군인 및 인질들의 부모들은 안도하고 가자의 팔레스타인인들도 안도하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의 이스라엘 친구들도 안도할 것이다. 상당히 이성적인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번에 지난 10월 7일 하마스로부터 당한 이 치욕적인 기습을 1941년의 진주만 기습과 2001년의 9.11 테러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기습에 성공했고 테러에 성공한 일본 군국제부와 알카에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기습으로 해가지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하마스는 이런 무지막지한 살육을 통해서 그냥 반 이스라엘 무장단체가 아니라 반인류적인 IS급의 테러 집단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마스가 맞을 운명도 결국은 일본 군국주의와 알카에다 빈 라덴의 운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